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시법 만점받기 프로젝트 이어서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 잘 하시고 계시죠?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볼 내용은요, 우리 28회죠. 2017년에 출제되었던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28회 때 다른 것들은 뭐 다 무난했어요. 우리 12번 마지막 문제였죠. 12번 문제. 자,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자, 지적정리 통지입니다. 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이라는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러분, 지적정리 통지, 이제 결과 통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는 이제 결과 통지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결과 통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그때 이제 결과 통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소유자가 어떤 경우에 소유자가 몰라요?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또 토지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 시행자만이 전속적으로 토지 이동을 신청하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했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 통지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 이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년쯤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 당시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요 경우에만 이제 정리 통지를 하도록 하다가 플러스 하나 더 늘어요. 뭐가 늘냐면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도,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의 이제 취지는 그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우리 지적소관청에서 관할 등기 관세에 등기 촉탁을 해요. 등기 촉탁을 하니까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굳이 등기소 가서 내 토지 등기부 변경 등기 신청할 필요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다 촉탁을 하니까 굳이 신청할 필요 없죠. 등기소 가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촉탁을 해줬습니다라고 그걸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지적 정리를 다 통지한다, 얘가 추가되는 바람에 이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지적 정리를 통지해주죠. 이제는요. 자, 여러분,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경우에 등기 촉탁하지 않죠?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거. 소유자 정리. 우리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중에서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 얘는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등기 촉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등기 촉탁하지 않으면, 아까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결과 통지한다라고 했죠. 근데 등기 촉탁하지 않으면 얘는 결과 통지 안 한다는 거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 신규 등록은 신청에 의한 신규 등록이 있을 것이고 직권 신규 등록이 있을 건데,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했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알까요, 뭘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해당 토지 소유자들 모른다 이 말이죠. 직권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역시 아까 직권, 이런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합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결과 통지를 우리는 안 하는 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 통지하니까 안 하는 거. 자, 소유자 정리, 우리 소유자 정리와 그 다음 신규 등록을 신청한 때는 이때는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등기 촉탁하는 거 아니니까.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 결과 통지하거든요. 근데 등기 촉탁 안 하니까 얘들은, 다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지만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 이때는 등기 촉탁은 안 해요. 왜?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그때는 결과 통지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을 신청한 때만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 부분이 올해 시험에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서 다시 1번 질문 보시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 등록하는 경우에, 자, 여러분, 출제자가 이걸 아마 답 지문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적소관청이 축척을 변경을 했어요. 지적소관청 축척 변경.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여러분,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축척 변경. 예. 원칙적으로 우리 축척 변경은 상당히 이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여러분, 축척 변경을 하게 되면 원칙은 소재를 제외하고 다 바뀝니다. 제가 칠판을 통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정리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축척 변경은 원칙은 소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새로 정합니다. 다 바뀌어. 지번부터요. 그러니까 소재 행정구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재를 제외하고는요, 지번부터 원칙적으로 전부 다 새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이 예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게 뭐냐면,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 우리 축척 변경을 하려면 동의, 그 다음에 의결, 승인, 동의, 승이죠. 다 거치셔야 되거든. 해당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으셔야 되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거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동의만 받고요, 의결, 승인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쩔 수 없이 축척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중 하나가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서 제외가 됐어. 문화재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문화재 생각하시면 돼.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자,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하고요. 이제 얘들은 축척이 전부 다 500분의 1로 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얘만 이제 덩그러니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가 됐어. 그러면 얘만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500분의 1 축척으로 다 바뀌어버려. 그럼 뭐가 결여가 됩니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이 결여가 되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축척은 같이 500분의 1로, 얘도 어쩔 수 없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500분의 1의 축척은 변경해 주겠다 이 말이죠. 통일성 때문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얘는 의결과 승인 절차는 굳이 거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합병을 하고자 하는데 토지의 축척이 서로 달라.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을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의결과 승인 절차는 우리 원래는 동의승인데, 그죠? 동의승인데 이때는 의결과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고 동의만 거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만 새로 정하느냐 하면 이때는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 정리 잘 좀 해 두시고요. 자, 다시 가볼까요? 그러면 지금 1번 지문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을 한다. 그럼 이 경우에도 면적은 아까 새로 정한다 이 말이죠. 왜? 측량 실시해서 도면 새로 작성하니까 그럼 무조건 면적 측정을 하셔야 돼. 측량 실시하고 도면 새로 작성하면요, 그 도면 가지고 반드시 면적 측정을 하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자, 면적을 측정해서 면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등기 촉탁해야 하나요? 등기 촉탁은? 하죠. 아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 얘만 등기 촉탁 안 해. 그럼 얘는 등기 촉탁 한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개정된 법 규정에 따르면 이때도 등기 촉탁은 하니까 면적 바뀌니까요. 등기 촉탁은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등기 촉탁 하니까 당연히 이때도 결과 통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때도 결과 통지를 해 준다라는 거.
아마 출제자는 이걸 답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결과 통지합니다. 2번 지번 볼까요?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아까 직권으로 하면 여러분 해당 토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경우에 당연히 역시 정리 통지합니다. 그 다음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404조에 따른 채권자, 이게 채권자 대위거든요. 채권자가 대위에서 등록을 했다. 대위에서 신청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도 결과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이동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 직권을 했다. 해당 토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결과 통지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 5번 보시면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에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했다. 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지번 새로 부여합니다. 당연히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다고 우리가 지번을 새로 부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당연히 결과 통지합니다. 지적정리 통지한다라는 거죠. 다 직권이고 뭐 대위고 이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결론 뭐만 기억하시면 되느냐면 결과 통지하지 않는 것만 전부 다 결과 통지하니까 이제 새로운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는 전부 다 결과 통지하니까요. 하지 않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결과 통지하지 않는 것 하면 소유자 정리와 소유자 정리. 그 다음 신규 등록을 신청한 때 직권으로 신규 등록하면 여러분 몰라요. 해당 토지 소유자. 그래서 그때는 결과 통지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 결과 통지하도록 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하면 두 가지거든요. 소유자 정리와 신규 등록. 그럼 그 중에서 신규 등록은 신청이 있을 것이고 직권이 있을 것인데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했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몰라. 그래서 그때는 결과 통지하고 다만 신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이때는 결과 통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결과 통지 즉 지적 정리 통지하지 않는 거 두 가지만 하나가 소유자 정리 그다음 또 하나가 신규 등록 신청한 때 신규 등록을 신청한 때 결과 통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자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18번 문제, 이제 등기법인데요. 아까 지적에서는 뭐 그 한 문제 말고는 다른 것들은 뭐 특별히 아주 무난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등기에서요, 여기 18번 문제. 내용을 보시면,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단 우리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일단 이제 긴장부터 된다, 그죠?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형 문제가 더 그 안에서 답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자, 을에게 이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을 소유 A 부동산. 자, 이제 을이 을이 소유자예요. 가령 A라는 부동산이 있고 이제 B라는 부동산이 있다. 자, 근데 그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A 부동산에 갑이 자 공동저당 이제 을에게 돈 빌려주면서 공동저당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입니다, 여러분. 을이 채무자고요. 근데 이 채권 금액은 1억 원이네요. 1억. 그 다음 역시 B 부동산에 대해서도 1억. 공동저당의 의미 아시죠?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B 부동산 두 개를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담보 목록도 등기관이 직접 작성합니다. 자, 어쨌든 자, A, B 그래서 각각 1억 원의 이제 공동저당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그 후 병이라는 사람이 A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자, 병이라는 사람이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5천만 원 채권액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병도 을의 채권자다 이 말이죠. 자,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제 갑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갑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병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그럼 병이 갑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에 우리 B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로 이 B 부동산 이제 대위에서 병이 갑을 대위해야 되는데 이 B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 라는 문제인데 잠깐 제가 여러분 민법의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18번 문제의 형태 올해 시험에는 별로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공동저당이 시험에 나왔거든. 자, 그래도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그래도 민법도 공부할 겸 배경지식도 등기법 배경지식도 좀 넓힐 겸 해서 같이 한번 살짝 보자고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원래는 동시배당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채권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 B 부동산을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경매에 넣어서 이 경매 대가에 그 대가에 비례하게끔 각각 안분하는 게 그게 가장 공평하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부동산이 경매가 됐는데 얘가 3억이다. A 부동산이 3억이고 B 부동산이 만약에 2억이라고 한다라면 그 경매한 대가가 매각 대금이 가령 3억, 2억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갑은 1억 원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를 합치면 5억이다. 그죠? 그래서 5분의 3은 A 부동산에서 갑이 배당을 받고요. 5분의 3을. 그러니까 1억에서 5분의 3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죠? 계산 맞나? 6천만 원. 그죠? 6천만 원을 여기서 배당받고,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은 B라는 부동산에서 배당을 받아. 그리고 이제 갑의 후순위 채권자들이 이제 배당받아가는 게 그게 가장 공평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동시배당이라고 하고,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배당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채권자가요, A 부동산만 뭐 경매 들어간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이 전부를 다 경매에 넣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여기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되면,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 갑보다 후순위 채권자, 얘는 지금 갑이 하나 선택하는 바람에 이 지금 병만, 만약에 이제 돈이 여기서 갑이 원래 6천만 원만 배당받아야 되는데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이 매각 대금에서 1억 원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병이 지금 돈 받을 게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은 항상 공평이니까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이 후순위 채권자인 병은 여기서 B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을,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을 B라는 부동산에 대위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이걸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제 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위할 수 있는 한도는요, 한도는 아까 제가 3억 2억이라고 했으면, 그랬죠? 얘는 원래 B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 원래 갑은요, 이 B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 가져가셔야 돼? 4천만 원, 그죠? 여기서 6천, 3억대 2억이니까, 그죠? 여기서 6천, 여기서 4천. 그럼 그 4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병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따라서 우리 등기부에는 당연히 병의, 지금 여기서 이 채권액은 지금 이 B라는 부동산에 이제 대위에서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쉽게 이야기하면 갑의 이 저당권이 병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야. B라는 부동산에서. 갑은 이미 A 부동산에서 다 이제 돈 다 받아갔으니까, 완제됐으니까, 이 B 부동산에도 이제 갑의 저당권인데 그걸 이제 병이 대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의 채권액은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돼요. 채권액 5천만 원. 이제 B라는 부동산에 병의 채권액 5천만 원.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속기간, 얘는 아무 상관없고요. 존속기간, 이건 아무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아까 얘 3억, 2억. 매각대금을 알아야 우리는 비율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죠?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의 경우에도 당연히 등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채권액, 여기서 말하는 채권액은 병의 채권액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의 채권액 B 부동산에 당연히 등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대금을 기재해 주셔야지 병이 이 B 부동산에 대해서 5천만 원 전부 다 배당받아가는 거 아니다. 그죠? 원래 갑이라는 채권자가 안분했을 때 받아갈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받아가는 거니까 매각대금 당연히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A 부동산이 매각됐다라는 거, A 부동산이 매각됐으니까 이제 B 부동산에 대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된 이 A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B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이 무슨 이야기냐? 갑이 앞에서 먼저 변제받은 금액, 그죠? 얼마를 만약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못한 금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갑이 1억 원인데 9천만 원만 받았어. A 부동산을 경매했는데 만약에 9천만 원만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1천만 원 B 부동산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도 당연히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비부동산에. 그래야 이제 이 후순위 저당권자의 병이라는 사람이 대위할 수 있는, 비부동산에 대해서 대위한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 갑의 이 저당권, 비부동산에 대한 갑의 저당권이 이제 병에게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만 일정 한도 내에서만 넘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존속기간, 우리 존속기간은 여러분 이 필요적 기록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등기든 간에 존속기간은 이 필요적 기록상인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겠지만 우리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존속기간이 임의적 기록상이지만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아예 기록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공동저당이라고 했으니까 더더욱 존속기간은 아예 기록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저당의 경우에 이 존속기간의 경우는 당연히 아예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어서 20번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역시 28회 때요. 상당히 쇼킹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지체 없이 등기 신청해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부동산 표시 얘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표시.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만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왜냐면 내가 등기 안 해서 내가 권리를 갖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강제하지 않고요. 오로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만, 조세 포탈 방지 때문에 소유권만 등기 신청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60일이고요. 그 다음 위배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엄청난 제재 부과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원칙은요, 얘는 부동산 표시하면 얘는 원칙은 여러분 이렇게 원칙은 1개월 이내, 1개월 내에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체 없이 등기해야 하는 부동산 표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요것만 좀 기억해 두세요. 건물 멸실 등기 중에서요. 건물 멸실. 우리 이제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있던 건물이 소멸해서 멸실 등기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돼. 1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예 존재하지 않은 부존재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이때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면 이제 부존재, 여러분 우리 부존재 건물 멸실 등기는 부존재 건물의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 봅니다. 자, 기록 보시면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후에 그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어디에 기재가 되느냐면 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가 됩니다.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사용 승인 받지 못하고, 자, 원칙은 여러분 사용 승인 다 받고 그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서요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가령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뭐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법원에서 촉탁을 합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해요. 자, 그런데 아직 미등기다라는 거죠. 미등기일 때 그때는 우리 직권으로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직 사용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제부에 사용 승인 받지 않았다라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걸 기재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보존 등기가 된 후에 나중에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대요.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등기는 당연히 말소하셔야 되는데, 이 말소 등기는 부동산 표제부에 기재하는 말소 등기니까 표제부에 기재하는 말소 등기니까 당연히 1개월 이내, 얘는 1개월 이내 그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아까 부동산 표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요.
우리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자, 이건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규약이 폐지가 됐어요. 자,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요, 취득하시는 분이 있으실 건데 그 취득하시는 분은 법에 따르면 이제 규약을 폐지하면 누군가는 이제 그걸 취득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되고 이 취득하는 분은 지체 없이 해주셔야 돼. 그래야 공백이 안 생기니까. 자, 다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노인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제부, 자,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둡니다. 그래서 표제부만 딱 두고 있었는데 이 규약을 폐지를 한 거예요. 규약을 폐지했다는 것은 이제 누군가한테 분양을 해준다 이 말이지. 그럼 누군가 취득자가 있을 것이고 그 취득자는 자, 그전에는 표제부만 두고 있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취득자는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바로 그분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체 없이, 그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얘가 지체 없이 하셔야 돼. 니은이 지체 없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D급 보시면요.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이 됐다.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멸실 등기 1개월 이내, 이때는 당연히 1개월 이내 신청을 합니다. 1개월 내. 아까 부존재 건물은 지체 없이 멸실 등기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존재하는 건물이 전부가 멸실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건물을 철거했다, 소멸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 변경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이 된 때 우리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우리 신탁원부는 당연히 여러분 신탁원부는 뭔가가 우리 바뀌게 되면 신탁원부는 당연히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 주셔야 이 신탁원부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신탁원부는 당연히 지체 없이, 얘는 지체 없이 하셔야 되겠네. 법의 취지 아시겠죠? 신탁한 내용이 뭔가 바뀌게 되면 우리 수탁자는 당연히 지체 없이 신탁원부에 변경 등기를 해 주셔야지, 신탁원부 내용 바꿔 주셔야지.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그분들 보호해 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지체 없이 변경 등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요.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즉 토지 표시, 부동산 표시다, 그죠? 토지의 지목이니까 부동산 표시. 그 부동산 표시가 바뀌었다. 그 부동산 표시는 아까 제가 등기 신청 의무 있다. 기간은 얼마? 1개월. 그래서 얘도 당연히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란다. 토지의 이 지목 변경,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간은 원칙은 1개월. 아까 1개월. 근데 부존재, 우리 부동산 표시 는 이제 신청 의무 1개월이다. 근데 부존재하는 건물은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규약을 폐지하게 되면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주셔야, 그래, 공백이 안 생기니까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답은 우리 니은과 보자. 리을, 니은. 그러니까 3번이 답이다. 그죠? 자, 23번.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오늘 우리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서 공동저당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관공서 촉탁 역시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 공동저당이나 뭐 관공서 촉탁은 올해는 시험에 별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등기법은요 전체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이제 체계를 잡으시고 이해를 잘 하시고 배경 지식을 넓히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 역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하는구나. 일단 지문으로는 얼마든지 들러리 지문으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옳은 것인데 1번 지문을 보시면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번이 바로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쉬워요. 답은 지금 이 문제에 보시면 답은 쉽습니다. 우리 관공서의 경우에는 특례입니다. 특례.
국민들은 반드시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셔야 돼요. 등기소 방문해서 방문 신청하셔야 됩니다. 우편 신청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관공서는 우편으로 촉탁하는 것도 특례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에요. 답은 쉬운데 근데 나머지 지문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2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공동 신청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는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이제 매수인이다 이 말이지. 근데 그 매도인 의무자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아유, 이거 무슨 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이 정도면 깡패죠,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당연히 승낙을 얻어서 촉탁하는 겁니다. 3번 질문 보시면요.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이제 공매처분이라는 게 이제 세금 안 내서요. 체납처분 절차 들어가서 이제 집행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걸 공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한테 돈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소송 제기해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경매라고 하고요. 그다음 세금을 안 냈다. 그리고 이제 집행 들어간다. 그걸 공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관공서가 이제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여기서 등기 권리자는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관공서가 이제 공매 처분을 해서, 그러면 누군가 낙찰 받으시는 분, 그분이 이제 권리자겠지. 그러니까 이건 낙찰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찰 받으신 분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압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금을 안 내서 이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시작 단계가 압류입니다. 압류. 그리고 지금 보세요. 공매 처분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 이제 공매가 들어갔다는 거야. 매각이 이제 열렸다는 거지. 그리고 권리자, 즉 낙찰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압류 등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소하셔야지. 낙찰자, 이제 낙찰받게 되면 그 압류 등기는 말소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다시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그 권리자, 즉 낙찰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압류 등기가 아니라 이거 말소 등기, 압류의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래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3번 X. 그 다음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죠. 없다라고 했으니까 X. 자, 이건 4번 지문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관공서가 이제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한다. 그럼 관공서가 조세 채권이 있다. 채권자다 이 말이지. 그럼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대위 못해요.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그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불리한 것은 아니지. 따라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리한 등기, 즉 자신의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대위 못합니다. 근데 의무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우리는 이제 중성적 등기라고 해요. 뭐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 채무자,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어.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대위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것만 대위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관공서가 체납 처분에서는 조세 채권자니까 그 채무자, 즉 납세자를 대위해서 당연히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4번 X, 없다라고 했으니까 X고요. 그 다음 5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좀 쉬운 질문이네요. 여러분,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 절차가 전부 다 종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뭐 보상도 안 주고 땅 뺏어가는 건 역시 또 그것도 깡패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그 보상 절차가 이제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보상이나 공탁. 이제 공탁은 뭔지 아시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죠. 내지는 안 받는다, 거절한다라는 그런 경우에 돈을 맡깁니다. 그래서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 첨부하시면 보상금을 뭐 줬다, 그다음 공탁 또는 공탁도 역시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당연히 증명하는 정보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
28회였죠. 28회. 요 당시에는 한 4문제 정도가 시험에서 이제 조금 난이도 높았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네요. 여러분들, 요런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잘 보시고, 특히 제가 오늘 아까 강조를 드렸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